안녕하세요. 그림 그린 디자이너 제이든입니다. 오늘은 제가 새로운 컨텐츠를 가져왔는데요. 이름은 영감 드는 제이든 씨, 제이든 인스파이어드입니다. 사실 제가 디자인을 하면서 그리고 컨텐츠를 제작하면서 좀 일관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고 느꼈거든요. 그게 결국에는 안목이 중요하다라는 메시지입니다. 근데 안목을 늘리기 위해서는 좋은 것들을 계속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도 공부할 겸 그리고 영상을 통해서 또 보시는 분들도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일단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크게 공간, 이미지, 아트, 디자인, 오브젝트 이렇게 5가지 카테고리를 나눠서 매월 한 번씩 올려볼 예정입니다. 이렇게 아카이빙을 하다 보면 여러분도 저도 조금 더 안목이 늘어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첫 번째는 공간입니다. 제가 좀 감명 깊게 봤던 공간은 패션 브랜드 에임레온도르의 LA 플래그십 스토어입니다. 여기는 4월 17일에 새로 오픈을 한 매장이고요. 원래는 에임레온도르가 좀 뉴욕과 런던 기반으로 플래그십 스토어가 있었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좀 서부 쪽에 오픈한 매장이고, 그래서 그런지 인테리어도 되게 빈티지스럽고 약간 앤틱한 분위기도 있는데 고급지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에임레온도르 브랜드 자체를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스타일이기도 하고, 제가 뭐 패션은 잘은 모르지만 이렇게 아메리칸 캐주얼이라고 하나요? 그런 좀 클래식한 그런 패션 스타일에 스트릿 무드가 같이 합쳐진 느낌의 브랜드라서 스타일도 참고 많이 하고 좋아하는 브랜드인데, 공간의 분위기뿐만이 아니라 제가 인상 깊게 봤던 포인트가 농구공을 이렇게 입구 부분에 다 디스플레이를 딱 해놨더라고요. 이게 너무 특이해서 한번 봤더니 타일러 윈스턴이라는 분의 작품입니다. 그러니까 이 윈스턴 작가가 추구하는 예술이 버려진 도시의 흔적을 예술로 되살리는 작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에임레온도르가 어떤 가치를 추구하는지가 이 작품으로 설명을 할 수 있는 거죠. 일반 브랜드로서는 사실 이렇게 쉽게 할 수 있는 작업은 아닌데, 에임레온도르는 좀 본인들만의 철학이 확고하게 있다 보니까 또 이러한 선택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이미지입니다. 제가 이번에 영감받은 이미지는 비스키테리아 산이라는 제과점인 것 같습니다. 저 뭐 인스타 보다가 우연히 발견을 했는데, 그러니까 사진의 느낌이 너무 좋은 거예요. 이 감성이. 그래서 소개시켜 드리고 싶었습니다. 여기가 왜 조금 다른가 라고 생각을 했을 때, 보통 잘 만들어진 결과물에 집중을 하는데 여기는 결과물보다 재료의 질감이라든지 아니면 공간의 빛이나 분위기에 조금 더 집중을 한 그런 사진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진만 봐도 이 가게가 과정을 더 중요시하게 생각한다라는 그런 인상이 들었고, 또 그로 인해서 정말 좋은 재료를 쓸 것 같고 정말 이 일을 사랑해서 한다는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이 사진 하나를 통해서. 뭐 요즘 사실 되게 뭐 바이럴에 특화된 그런 이미지나 콘텐츠나 AI를 활용한 그런 멋들어진 또 이미지들 많이 보이지만, 결국엔 또 그 사람의 진정성이 느껴지는 이런 사진들을 보니까 아직 사람이 할 수 있는 뭔가가 더 있겠구나 싶은 마음도 들고 시선을 끄는 그런 이미지라서 한번 소개시켜 드리고 싶었습니다. 세 번째, 아트 부분입니다. 제가 또 인상 깊게 봤던 그런 작품이 하나로 딱 정하기는 힘들었고, 다네 고셋이라는 파리 출신 작가입니다. 이분은 뉴욕에서 학과를 졸업하시고 디자이너로도 근무를 하신 분입니다. 그러다가 LA에서 펜슬팁이라는 본인의 브랜드를 창업을 해서 모든 그 작업물을
직접 손으로 색칠을 하고 한 장 한 장씩 다 그려서 애니메이션화를 하는 작가이자 영상 제작 스튜디오인 것 같습니다. 제가 이분을 어떻게 처음 발견했냐면 에르메스가 2026년 들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그 사람의 손맛이 나는 그런 그림들, 페인팅 작가분들과 많이 협업을 해서 광고 캠페인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중에서 인상 깊었던 그 작업물이 단의 고셋 작가 작품이어가지고 한번 소개시켜 드리려고 준비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흐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이것도 결국엔 AI 얘기인데 AI가 그러니까 사람이 직접 하면 정말 오래 걸린 그런 작업물들을 쉽게 만들어내고 있지만 어쨌든 에르메스가 주는 메시지도 확실히 느껴집니다. 결국에 그러니까 정말 좋은 명품은 기계가 대체할 수 없다라는 메시지를 주고 싶었던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람이 정말 한 땀 한 땀, 그것도 일반적으로 애니메이션 하시는 게 아니라 정말 한 장 한 장씩 다 손으로 색칠하고 그려가지고 이렇게 애니메이션으로 만드는 작가의 작품과 딱 협업을 하는 게 에르메스도 이 작가도 정말 서로에게 좋은 영향이 있는 그런 협업이었던 것 같고, 사실 AI 이전에도 이런 작업 스타일 자체가 그냥 딱 봐도 정말 힘들어 보이잖아요. 이게 어느 세월에 이 한 프레임씩 다 그려가지고 이런 움직임을 만들고. 근데 원래 애니메이션 작업이 그런 식으로 작업을 했거든요. 예전부터 프레임 바이 프레임으로 해서 예전 디즈니가 그런 느낌의 대표 주자고 뭐 지브리도 마찬가지고. 근데 그런 특유의 움직임과 모션감을 사람들도 되게 좋아하고 그게 더 되게 매력적이고, 근데 그렇기 때문에 힘들어도 그런 작업을 하는 분들이 많고, 근데 이제 AI가 계속 발전하니까 이렇게 정말 비효율적인 작업을 하는 게 맞나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이 있었는데, 이렇게 직접 손으로 한 땀 한 땀 하는 작업의 가치를 또 알아주는 이런 브랜드가 있어서 어떻게 보면 또 양극화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AI를 정말 잘 활용하는 그런 분야와 그런 타겟과, 그리고 AI를 조금 배척하면서 조금 더 사람의 손맛이 느껴지는 걸 더 좋아하는 그런 타겟층들이 분명히 나눠질 것 같고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좀 사람의 손맛이 느껴지는 이런 작업물들이 더욱더 가치를 인정받고 더욱더 희소해지는 그런 순간들이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술을 하시는 분들은 주눅 드실 필요 없고 겁먹으실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저도 이런 애니메이션 작업을 하는 사람으로서 AI가 사실 이런 움직임을 대체해주면 편하긴 하니까 한번 제가 공부도 하고 실제로 돈을 내고 강의도 듣고 했었는데, 이 AI를 더 깊이 알수록 공부할수록 아직 그림 쪽, 예술 쪽은 대체하기가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더 들었어요. 왜냐하면 사실 처음에 AI가 나왔을 때 다들 그런 얘기 했잖아요. 제일 먼저 대체될 게 예술 분야라니, 그림 그리는 사람이라니, 디자이너라니. 근데 그 AI가 했던 건 그냥 기존에 있던 그런 작업물들을 똑같이 그냥 고퀄리티로 그릴 수 있는 그 수준을 표현한 거거든요. 근데 예술은 단순히 그림을 정말 잘 그린다고만 해서 그 사람의 작품이 가치가 있고 그 예술을 선호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단순히 잘 그리는 건 AI가 이제 정말 잘하죠. 근데 단순히 잘 그리는 걸 넘어서 그냥 그 작가의 어떤 스토리나 작가가 전하고자 하는 의도나 그 사소한 디테일들을 사실 AI는 아직 100% 표현하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했을 때도 제가 의도하는 그런 디테일을 만들기 위해 AI를 정말 수백 번을 돌려야 되거든요. 그 수백 번을 돌려도
그 제가 원하는 디테일이 나올까 말까 한 그런 상황이라서 사실 어떻게 보면 지금 AI로 결과물 내는 게 AI가 만든 그 수준에서 그냥 만족하고 발행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한 80% 정도 너무 완벽한 결과물이야. 근데 거기서 만족해서 그냥 그렇게 내는 게 과연 내 작품이라고 할 수 있나?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제 의도가 100% 들어갔을 때 딱 제 작품이 되는 거지. 근데 AI는 사람의 의도를 100% 재현을 하기는 아직 힘들다고 봅니다. 대신에 기술로서는 정말 훌륭하죠. 어떤 작품으로서의 예술로서의 어떤 작업보다 딱 그 필요에 의해서 이 기술을 활용하는 도구로서는 AI가 정말 좋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조금 구분을 해서 AI를 사용을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도 들고요. 뭐 제가 좀 딴 길로 샜는데 어쨌든 이 단의 고셋, 이 작가분을 보면서 이러한 생각이 조금 더 확신이 들어가지고 또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리고 싶어서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뭐 디자이너로도 일을 했고 실제로 브랜드 디자인 작업도 하시는데 1인 디자이너로서 어떤 본인만의 캐릭터를 확실히 잡아서 이 브랜드 외주뿐만이 아니라 본인의 어떤 카테고리 영역을 만들어서 이렇게 넷플릭스나 에르메스 같은 큰 브랜드와 협업을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간 점이 되게 배울 점이었고, 그래서 저도 좀 이런 방향으로 계속 한번 만들어 볼 생각입니다. 네 번째는 디자인입니다. 5월 8일에 LA에서 오픈하는 로니스 프론토라는 가게 브랜딩입니다. 여기 만든 사람이 누구냐면 키스 창업자 로니 피그입니다.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아는 뉴욕 스트리트웨어 브랜드 키스를 2011년에 만들고 지금까지 키워온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작년 2025년 12월에 첫 자기 이름 레스토랑을 열었어요. 이름이 로니스. 지중해 영향을 받은 비스트로 컨셉으로 브루클린 베이스 스튜디오랑 협업해서 만든 공간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LA에 여는 게 로니스 프론토입니다. 이거는 본가 로니스의 캐주얼 라인인데요. 커피, 뭐 말차 샌드위치, 뭐 브런치를 중심으로 전개한다고 합니다. 이 로니스 프론토의 로고는 좀 빈티지한 R을 이니셜 마크로 사용을 했고, 다시금 이런 빈티지한 무드에 좀 많이 포커싱을 하는 것 같아요. 약간 좀 이태리 바이브 느낌도 나고, 그리고 이런 일러스트나 이런 표현도 사실 뭐 AI 느낌은 전혀 없고 좀 사람의 손맛이 느껴지는 그런 브랜드 톤인 것 같습니다. 2026년에 새로 오픈하는 가게인데 마치 1970년대 이탈리아 동네 가게 같은 톤이거든요. 이 로니 피그가 추구하는 게 단순히 새로운 가게라기보다는 그냥 어렸을 때 아니면 좀 예전부터 오래 있었던 그런 가게의 느낌을 주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지점들이 브랜드 무드에도 잘 표현이 됐고, 근데 여기서 또 생각했던 포인트가 로니 피그라는 이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로서의 역할이 어떤 브랜드의 톤을 잡고 방향을 이끄는 부분인데, 키스부터 그리고 키스 스트리트 그 아이스크림 파는 것부터 뭐 이번에 뭐 로니스 레스토랑까지 로니 피그가 어떤 걸 좋아하고 어떤 걸 추구하는지 취향을 정말 잘 담아서 브랜드로 확장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브랜드만 봐도 이 론이라는 사람이 이런 걸 좋아하는구나를 좀 알 수 있는 그런 포인트인 것 같고요. 결국엔 이런 브랜드를 만드는 일도 이 브랜드를 만든 사람의 취향이 정말 잘 반영이 돼서 하나의 아이덴티티가 생기는 것 같고, 그게 인물 페르소나가 그 브랜드로 잘 전환이 된 사례인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는 오브젝트입니다.
되게 인상 깊게 봤던 작업물이 있어가지고 한번 보여드리려고. 이미 근데 좀 아시는 분들은 많이 계실 것 같기는 한데, 한국 서울 베이스의 이지민 작가입니다. 이 작업 시리즈 이름이 더 브레드 시리즈예요. 딱 봐도 빵을 가지고 천으로 프린트를 해서 이제 오브제로 만든 작업의 형태인데 너무 귀엽지 않나요? 저 처음 보고 뭐 무슨 AI인가 싶었는데 실제로 이 작가분이 천의 이 빵의 질감을 프린트를 해서 직접 바느질을 해가지고 간의 수공업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가꾼 식빵의 이런 폭신폭신한 느낌을 되게 잘 표현한 작업물이고, 그냥 이 자체가 너무 네, 너무 귀엽고 너무 이쁜 것 같습니다. 저는 처음에 이게 이제 약간 조명처럼 사용을 하는 건가 해서 봤는데 그냥 오브제로 사용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아무래도 이게 천이다 보니까 뜨거운 거에 같이 또 있으면 그렇게 좋지는 않을 것 같아서 이건 제 생각입니다만, 이거는 작가님께 확인을 해봐야겠지만, 우리 일상에 깊게 들어와 있는 이런 사소한 것들을 새로운 시각으로 재해석해서 다른 물성으로 표현을 한다든지, 저는 이런 작업물들이 되게 재밌는 것 같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버질 아블로도 그랬고, 아예 없던 새로운 작업물을 만드는 건 사실 힘들고, 기존에 있던 사물을 그냥 본인만의 새로운 관점으로 이렇게 또 재해석을 해서 호감이 가게 만든다는 게 정말 능력이고, 또 이제 요즘 시대에 중요한 본인 스스로 홍보를 하고 마케팅을 하는 이러한 능력도 이 작가님은 잘 활용을 해서 직접 이렇게 릴스도 촬영하고 스스로 이렇게 바이럴을 시켜서 실제 이제 판매로 이어지게끔 하는, 요즘 아티스트 작가로서 상당히 본받아야 할 부분이 많은 작가님인 것 같습니다. 이분은 바이럴에 집중했다기보단 정말 누가 봐도 갖고 싶은 제품을 정말 잘 만들어서 그 하나에 집중을 해서 딱 홍보를 깔끔하게 한두 개 하니까, 진짜는 또 알아보는 법이니까 사람들도 딱 한 번 봐도 이 사람이 누군지 몰라도 저 제품이 너무 귀엽다, 이거 하나만으로 이 정도의 조회수와 좋아요와 많은 팬들이 생기신 만큼 결국에 본질은 좋은 작품을 만드는 거라고 생각이 드는 작가님의 활동이었습니다. 저도 물론 실용적인 걸 좋아하지만 꼭 모든 사물이 실용적일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실용적인 포인트는 우리의 정신적인 피로감을 회복시켜주는 귀한 기능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어떻게 보면 저희 정신 건강에 매우 실용적인 사물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런 얘기 있잖아요. 스트레스 지수를 가장 많이 낮추는 방법 중에 하나가 귀여운 거 보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귀여운 강아지, 고양이들 보면서 이제 힐링을 하듯이 이러한 작품도 그러한 가치로 봤을 때는 의미 있는 실용적인 사물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영감이 든 5가지였습니다. 제가 처음 해본 컨텐츠인데 재밌게 보셨다면 댓글로 재밌었다고 남겨주시면 되게 감사할 것 같고, 저는 더 재밌고 알찬 영상으로 찾아올 테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또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이든이었습니다.